세 번째로 의심 많은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 특징이면서도 한계인데요. 늘 남 탓하는 거예요. 저도 겪어보고 이론적으로도요. 모든 것을 남 탓합니다. 자기의 성공 모델이 아니라면요.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의심해서 버린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또 트라우마처럼 남아서요. 또 누군가가 나를 속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만 실수해도요. 지난 일까지 다 끄집어내 갖고 입증을 하려고 그래요. 내 의심이 맞아. 그 자기 의심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를 믿기만 하면요. 습관적으로 이때쯤 되면 의심해야 되는데 이래서 오히려 자기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의심 많은 사람은 처음부터 의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오래 쓰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남을 이렇게 오래 안 쓰고 의심하다 본인도 많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남 탓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원인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 의심 가는 행동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요. 자기가 직급이 높아지고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의심이 생겨요.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죠. 자기가 잘못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이 생길 때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도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그런 의심이 커지는 것을 막는 거죠. 예를 들면 일을 한 번 시키고 한참 뒤에 했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프로세스상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 즉 의심을 사지 않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자기가 경외심을 갖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의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직급이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만 잘났어요? 어떻게 자기만 성공해야 되고 자기만 완벽해야 됩니까? 부족한 사람도 있고 가끔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여지를 안 준다는 것. 또 그다음에 그 틈새에서 의심을 끝없이 키워갖고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이게 힘든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의심 많은 리더를 안 만나는 게 상책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스러우면 의심이 덜 가는 좋은 사람을 뽑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급하다고 스펙만 보고 뽑는다든지 그래놓고 저 사람한테 파악이 잘 안 돼놓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발 과정에서요. 중요한 프로세스를 거쳐 사람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로 뽑는 사람과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면서 지루한 2-3시간 동안에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 커피를 혼자만 사와서 먹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떨 그런 걸 관찰해서 우리 구글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댐댐이 되는 그런 사람 미리 뽑는 게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도 결정되기 때문에 뭔가 신뢰가 있고 서로 협업을 하고 의심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면은 리더가 스스로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